AI 추천으로 오게 된 첫 중국 여행. 도착하자마자 입국 심사에서 경찰에게 붙들려 멘탈 털리고 간단한 영어 소통조차 어려운 이곳에서 구글맵이랑 비슷할 거라 생각했던 고덕지도 보는 법까지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배고파서 무작정 들어갔던 식당 음식은 내 입에 안 맞고 커피 한 잔 주문하는 것조차 버거웠던 첫날. 그렇게 정신없이 중국에서의 첫날이 지났는데요. 드디어 중국에 적응하기 시작한 둘째 날이 밝았어요. 진짜 여행이 시작된 둘째 날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굿모닝. 옌탈 여행 둘째 날이 밝았다. 호텔 조식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내려왔다. 조식 포함가 1박에 65,000원 호텔이라 사실 조식에 대한 큰 기대는 없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음식 종류가 다양했다. 음식 맛도 꽤 괜찮았다. 두 번째 접시까지 배부르게 먹었다. 사과가 유명한 지역이라 그런지 디저트 코너에 사과가 통째로 놓여 있었다. 식사 후 로비에 구비되어 있는 차 한 잔을 마셨다. 입구에 들어서니 우측에 있는 파리바게뜨가 눈에 띄었다. 중국은 케이크 하나를 만들어도 스케일이 남다른 것 같다. 문 열었나? 차지 매장이 눈에 띄어 방문해 보았다. 메뉴판에 AI가 추천해준 메뉴가 보이지 않아 한참을 찾아보았는데 알고 보니 차지 매장은 오전과 오후 메뉴가 다르다고 한다. 오후에 재방문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쇼핑에 앞서 커피 먼저 마셔야 할 것 같아 완다프라자 내에 있는 루이싱 커피를 찾아보았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밖으로 나가라고 한다. 덥고 갈증나던 차에 마침 헤이티 매장을 발견했다. 서울 명동에도 매장이 생겨 이미 맛은 봤지만 현지 맛은 어떨지 매우 궁금했다. 헤이티에서 가장 유명한 포도 음료를 주문했다. 먹어봐. 포도 과육이 듬뿍 들어있어서 음료를 마실 때마다 과육이 빨려 올라왔다. 맛은 한국 매장에서 먹었던 것과 매우 유사했다. 다시 루이싱 커피를 찾아 헤매다가 기프트샵에 들어왔다. 96이면 엄청 독한 거지. 친정엄마 드릴 선물 하나 구입해 나왔다. 드디어 루이싱 커피를 찾았다. 어제 조양가 거리에서 먹었던 루이싱 커피 맛이 너무 좋아 여행 기간 중 1일 1 커피는 루이싱 커피에서 하기로 했다. 먹어봐. 그거 무슨 맛이지? AI가 추천한 코코넛 라떼와 어제 맛있게 먹었던 오트 라떼를 주문했다. 이게 코코넛이다. 그거 오트밀이지. 이거 코코넛이야. 먹어봐. 좀 저어서 먹어봐. 역시 루이싱 커피 맛은 정말 최고다. 한국에도 생기면 좋겠다. 본격적인 쇼핑을 하기 위해 완다프라자 안으로 들어왔다. (1층과 2층에는) 패션, (3층에는) 식당가가 모여있다. 아이들 체험형 키즈 카페도 있었는데 이곳에 많은 동물들이 모여있었다. 어머. 남편이 저쪽을 보라고 해서 봤더니 알파카 한 마리가 있었다.
촉감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가까이 가니 냄새가 많이 났다. 물고기? 아, 애들 물고기 잡는 거. 이곳은 아이들 물고기 잡기 체험하는 공간으로 보인다. 루이신 커피가 완다프라자 2층에도 있었다. 모어 요거트도 유명하다고 했지만 패스했다.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차지 매장에 왔다. 11시 반 넘어서 오니 메뉴가 다양해졌다. 자스민이 들어간 밀크티를 주문했다. 향과 맛을 보니 왜 인기가 있는지 알 것 같았다. 아이들에게 줄 간식 선물을 구입할까 싶어 지하 마트 매장으로 내려왔다. 입구 들어서는데 두리안 향이 풍겼다. 두리안이다. AI에게 물어보니 중국에 두리안을 재배하는 지역이 있다고 한다.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납작복숭아도 판매하고 있었다. 과자 코너에 왔는데 구입하려고 계획했던 제품이 눈에 띄지 않는다. 나오는 길에 꽃다발이 너무 예뻐 살펴보았다. 이제 좀 배가 고픈 것 같아 3층 식당가에 올라왔다. 옌타이 오면 개불볶음밥은 꼭 먹어봐야 한다고 해서 개불볶음밥이 판매하는 식당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자리에 앉아 QR코드로 메뉴를 주문했다. 개불볶음밥과 마파두부를 주문했다. 이곳은 우리 돈 1,000원만 추가하면 밥과 디저트를 무제한 제공받을 수 있다. 마파두부 요리가 먼저 나왔다. 밥은 이렇게 밥솥 통째로 나왔다. 중국 스케일 장난 아니다. 2명이 이 많은 밥을 어떻게 다 먹을까? 먼저 나온 마파두부를 맛보기로 했다. 부드러운 두부에 짭조름한 양념, 그리고 고추의 매콤함이 더해져 맛이 좋았다. 곧 이어 개불볶음밥이 나왔다. 쫄깃한 식감에 짭조름한 개불볶음밥은 생각보다 맛이 아주 좋았다. 후식으로 수박과 아이스크림까지 챙겨 먹었더니 배가 터질 것 같았다. 완다프라자 길 건너편에 있는 유명 관광지 소청리에 왔다. 이곳은 명나라 때 해안 방어를 위해 만들어진 600년 역사의 옛 성곽마을로 전통 가옥과 골목이 남아있는 옌타이의 대표 역사 문화거리이다. 골목 곳곳에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다. 햇살이 너무 뜨겁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조금 잦아든 것 같아서 주변을 다시 둘러보기 시작했다. 비가 와서. 그런데 갑자기 빗줄기가 다시 강해졌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10분 이상 비가 퍼부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해가 떴다. 이곳에 오면 소청리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데 낮보다 야경이 더 아름답다고 한다. 아이들 간식을 구입하기 위해 AI가 알려준 일명 토끼 과자점으로 이동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젤리 코너부터 살펴보았는데 젤리 종류가 엄청났다.
이렇게 젤리 속에 꽃이 들어있는 제품도 판매하고 있다. 리치가 통째로 들어있는 제품도 있었다. 단가가 모두 다른 과자들을 어떻게 계산하나 매우 궁금했는데 같은 종류의 과자끼리 모은 다음 무게를 재서 계산이 됐다. 네이버페이에서 알리페이로 결제하니 자동 할인이 되어 좋았다. 편의점 커피를 마시기 위해 호텔 앞에 있는 오렌지 편의점에 왔다. 아이스 커피가 우리 돈 1,000원이라고 해서 맛보기로 했다. 호텔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홍커우 1920가 해수욕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바닷가에서 오늘도 열일하고 있는 아저씨를 만나볼 수 있었다. 홍커우 1920은 100년 전 근대 서양식 별장 건물들을 카페, 포토존, 레스토랑으로 재탄생시킨 바닷가 감성 복합 문화거리이다. 이곳은 하트 신호등과 사과 모양의 카페가 유명 포토존이다. 어느덧 하늘에 붉은 노을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돌아올 때는 택시를 타고 어제 저녁을 먹었던 식당으로 이동했다. 오늘도 남편이 메뉴판 그림을 보며 메뉴를 주문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이렇게 2그릇 해서 7,000원밖에 안 하니 완전 혜자인 것 같다. 오늘은 어제보다 양이 더 많은 것 같았다. 고수 좋아하신다면 무조건 넣어 드시라 추천하고 싶다. 생양파를 곁들여 먹으니 더욱 맛이 좋았다. 식당에서 횡단보도만 건너면 조양가 입구이다. 오늘도 판다 호텔 앞을 지난다. 호텔로 바로 들어가기 아쉬워 한 상점에 들렀다. 조개를 선택하면 그 속에 있는 진주를 꺼내 액세서리를 만들어준다. 조개가 열리니 그 속에 있는 진주가 보인다. 많이 들어있다. 조개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진주의 크기와 색깔이 다르다. 鲜榨苹果汁6元一杯，现场开放平价矿泉水、饮料，还有平价矿泉水、饮料、香烟。鲜榨苹果汁6元一杯，还有 조개 속에 들어있는 진주의 개수는 복불복인데 이렇게 조개 속에 들어있는 진주를 하나씩 정성껏 찾아낸다. 붙어있나봐. 안 떨어져. 진주를 깨끗하게 세척한 뒤 액세서리 가공에 들어간다. 팔찌를 만들기로 했다.
예쁜 팔찌가 금세 완성됐다. 또 남은 거? 아, 쉐쉐.